한때는 이름이 불렸고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를 찾는 소리가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누군가는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고 서류의 마지막 사인은 늘 내 몫이었다. 그런 시간이 몇십 년을 이어졌다. 나란 존재는 직함으로 설명됐고 성과로 증명됐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처음엔 축복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그건 외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지만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다. 은퇴 3년 차, 나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다시 걸어야 했다. 스스로를 찾아내야 했고 잃어버린 내 안의 목소리를 되살려야 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남이 만든 껍데기 속에 갇혀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첫 번째 변화는 도서관에서 시작됐다. 퇴직 전에는 책을 펼칠 시간조차 아까웠다. 성과를 만들어야 했고 업무에 밀리지 않으려면 늘 뭔가를 보고 듣고 따라잡아야 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넘쳐났다. 처음엔 멍하니 TV만 보며 보냈다. 그러다 우연히 근처 공공도서관에 들르게 됐고 거기서 노년의 글쓰기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망설였지만 한 번쯤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했다. 첫 수업날 연필을 잡은 손이 어색했지만 강사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나는 늘 보고서를 썼고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올렸고 조직의 목소리를 따라 적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몇 번의 수업이 지나면서 글이 조금씩 길어졌고 기억이 떠올랐고 마음이 열렸다. 나를 위해 쓰는 글이 사라진 줄 알았던 내 내면을 되살리고 있었다. 두 번째 변화는 동네 마을회관의 그림 수업에서 시작됐다. 아내가 강제로 떠밀 듯 신청서를 넣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색깔 좀 봐. 처음엔 싫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림을 뭘 배우느냐고 투덜댔지만 막상 가보니 나 같은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60대, 70대였다. 어색하게 앉아 크레파스를 잡고 풍경화를 그리는 날, 그리던 도중에 문득 거치게 채색된 나무 한 그루가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붓을 잡으며 알게 됐다. 나는 늘 계획대로 틀 안에서 살아왔다. 오차 없이 선을 그리는 삶이었다. 그런데 그림은 달랐다. 색이 번지고 선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진짜 같았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흐트러짐을 허락하게 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게 됐다. 화폭 속에서 비로소 나는 자유로웠다. 은퇴 전엔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다. 세 번째 변화는 한 친구의 죽음 이후 시작됐다. 은퇴하고 2년째 되던 해 대학 동기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 친구는 정년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 봉사활동도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사진을 보며 묘하게 부러웠다. 친구는 삶을 끝까지 살고 갔다. 반면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선 멈춰 있었다. 그날 이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와 함께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다. 처음엔 단순한 봉투 접기나 서류 정리 같은 일이었지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뿌듯했다.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기보다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그렇게 늦게서야 배웠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낯선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익숙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매일이 조용했고 때론 외로웠으며 자주 불안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면서 나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내 존재의 이유가 직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나는 한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러나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나는 다시 걸었다. 책을 읽으며 기억을 되살렸고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표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를 회복했다. 그 모든 시간은 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마침내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누구의 평가에도 기대지 않는 오직 나만의 이야기였다. 은퇴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직함이 사라지면 이름도 사라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름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다만 너무 오래 외면하고 살아서 나조차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뿐이다. 이제 나는 다시 내 이름을 부른다.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담아.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돌아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를 다시 찾았다. 그게 은퇴 3년 차의 가장 값진 고백이다.
은퇴 이후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이 과정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재구성에 가깝다. 수십 년간 일터에서 쌓아온 정체성은 퇴직과 함께 무너진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무너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방향 설정은 대부분의 경우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굴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끝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실은 끝이 아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며 첫 번째 인생보다 더 진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이제부터의 삶은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에 의해 이끌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은퇴 후 정체성 상실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삶의 동력, 즉 일상 속에서 느끼는 목적 의식과 연결된다. 정체성은 행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며 인간관계의 틀을 형성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행동은 정체되고 시간은 흐르지만 의미는 흐르지 않게 된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울감, 무기력, 심지어는 신체 질환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렇기에 은퇴자의 자기 정체성 회복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퇴 3년 차에 접어든 이들이 처음 마주하는 감정은 대개 허무함이다. 누군가는 글을 쓰면서,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며, 또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그 허무함을 채우고자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은퇴 이후 정체성 회복의 핵심이 역할 회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직장인, 관리자,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연결되었다면 은퇴 이후에는 작가, 예술가, 시민으로 다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참여는 과거보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정서적 만족감은 오히려 더 크다. 특히 자발적으로 선택한 활동일수록 효과가 뚜렷하다. 그 이유는 자기 결정감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감각은 사람을 살게 한다. 반면 강요된 일상은 그 무엇이든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워내기다. 은퇴자는 직장을 떠났지만 직장인의 언어와 사고방식은 여전히 내면에 남아있다. 성과 중심, 속도 중시, 권위에 익숙함 같은 문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익숙함을 비워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작은 실험들이 필요하다. 글쓰기나 그림, 봉사와 같은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을 탐색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작은 통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완성된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는가가 핵심이다. 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람은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관계다. 은퇴 후에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면 타인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혼자만의 사유는 때로 한계를 드러낸다. 누군가와의 대화, 누군가의 피드백, 그리고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과의 공감이야말로 자아의 재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조직 등은 이런 관계 맺기를 위한 장이다. 이런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나라는 존재를 다시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삶의 주체로서 서게 된다. 결국 은퇴 후 사라진 줄 알았던 나를 다시 찾는다는 말은 삶의 의미와 중심축을 다시 설정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로는 설명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회복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삶은 단지 노년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자아 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제다. 에릭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자아 통합 대 절망으로 정의된다. 이 시기에 자신을 긍정할 수 없다면 삶 전체가 부정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스스로를 다시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남은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 채워나가는 이들은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단단해진다. 은퇴는 그래서 끝이 아닌 정신적 자립의 기회다. 우리는 이 과정을 두려워하기보다 기꺼이 맞아들여야 한다. 사회도 이들을 고립시키는 대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 기반 공동체 활성화, 중장년의 사회 참여 촉진이 필요하다. 개인의 삶은 제도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제도는 삶의 방향을 뒤흔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은퇴자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삶의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다. 은퇴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일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 진짜 자아를 만나는 시간이다.
사라졌다고 느낀 그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는 시작된다.